우리의 일상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는 가장 보편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현대인의 삶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는 이제 휴식의 공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으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함께 가구당 자동차 보급률도 높아지면서 단순히 탈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가 된 자동차. 이와 함께 운전자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튜닝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더불어 관련한 산업도 증가 추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튜닝카 시장은 국내 자동차 애프터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 중입니다.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은 튜닝 산업의 규모가 5조에서 6조의 시장을 만들 수가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튜닝카. 과거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만큼 우리의 인식과 사회적인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의 세계. 그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자동차 서킷이 있는 강원도 인제. 올해 처음 시작된 참여형 종합 모터스포츠 축제인 인제 마스터즈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동차 내구 레이스와 바이크 경기, 드리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서킷 경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인제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전 경기 1년에 4전으로, 총 4전으로 치루어집니다. 전 경기가 내구 레이스로 치루어지는 경기이고요. 일반인들이 보다 좀 더 모터스포츠에 진입하기가 용이할 수 있는 중소형의 차량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또 터보 차저라든지 슈퍼 차저라든지 이런 차저들도 많이 장착이 된 차량들도 많고 특화된 차량들이라 할 수 있죠. 네. 특히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는 내구 레이스. 2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경기당 총 3명의 드라이버가 교대로 한 대의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차 한 대가 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차와 드라이버가 한계까지 속도를 올려야 하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은 저마다의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 업그레이드된 레이싱 특화 튜닝카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싱 경주뿐만 아니라 화려한 튜닝차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대회를 앞두고 차를 정비 중인 선수들. 과연 어떤 차들일까요? 엔진은 1600cc 터보 TGDI 엔진을 베이스로 한 레이싱카이고요. 순정보다는 훨씬 빠른 출력으로 레이싱을 즐길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은 레이싱, 경기용 전용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스프링이나 댐퍼의 압력도 굉장히 하드하게 셋업이 돼 있습니다. 레이스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출력보다는 열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쿨링.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쿨링을 하기 위한 인터쿨러라든지 엔진 오일 쿨러, 여러 가지 쿨링류 파츠를 장착을 하고 레이싱 경기에 참가를 하게 돼 있고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흡기 인테이크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열을
조금 냉각을 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전원 차단 장치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시합차들이 아마 이런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회 참여를 위해선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주는 튜닝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시세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레이싱카를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저렴하게 하면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값보다 튜닝 비용이 더 나가는 상황인데 훨씬 더 빠르고 가볍고 재밌는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회에 참가하는 레이싱카는 대부분 튜닝에 든 비용이 차값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1초로 승부가 갈리는 치열한 모터스포츠 세계. 차의 성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시켜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거라는데요. 대회 시작 전 분주해 보이는 이곳. 레이싱에 앞서 주최 측에서 자동차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회에 참여하는 각 자동차마다 정해진 최소 무게의 기준이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차들만이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 측정은 자동차의 성능뿐 아니라 드라이버의 능력을 보기 위한 것으로 그만큼 매우 엄격하고 민감하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준비가 끝난 차들은 트랙에 올라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레이스는 5개월 동안 치러지는 대회로 차의 성능뿐 아니라 내구성도 중요한 경기. 그만큼 드라이버에겐 차의 컨디션에 대한 이해는 물론 튜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참가 선수 대부분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아마추어이거나 학생들. 우리나라에선 모터스포츠는 아직은 과도기 상태로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동차 역사가 짧고 또 이 선진 자동차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압축 문화였기 때문에 양산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모터스포츠 자체는 튜닝을 전제로 하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데 튜닝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가 국내에서 많이 팽배되어 있는데 실제로 튜닝하면은 차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선다. 다시 말하면은 고성능을 만들면서 제동거리도 짧게 해주면서 차의 불안정한 특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차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자동차 튜닝 문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독특한 디자인의 개성 넘치는 자동차들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자동차의 숫자만큼이나 운전자들도 많아지고 그들마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요? 메이커는 자기네 기준치가 있는 거고 그걸 더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출력이라든가 브레이크 제동이라든가 뭐 어떤 마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걸 우리는 튜닝이다. 근데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죠. 그 차에 맞게. 사실 튜닝의 범주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썬팅이나 블랙박스 설치도 일종의 튜닝. 그만큼 튜닝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 있죠. 88 서울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 대중화가 이뤄졌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갔는데요.
더불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욕망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차 튜닝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튜닝 산업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한때 무허가 자동차 튜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시작된 불법 튜닝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됐고 소음, 빛공해 등을 유발하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소음이라든지 또 불법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범용화되어 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관심도 없었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튜닝이 아니라 그 차를 망가뜨리는 그런 튜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안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튜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만이 아니라 다른 차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탓에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 시장 규모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튜닝 시장이 조 단위 규모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3년 정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며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튜닝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면서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관련 튜닝 제품의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튜닝 시장도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튜닝을 원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지면서 스포츠카 위주였던 튜닝도 점차 대부분의 차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튜닝샵을 찾은 고객 또한 자신의 승합차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이미 샵에 준비된 거대한 튜닝 용품. 과연 어떤 튜닝을 하려는 걸까요? 지금 하는 작업은요, 일단 요즘은 캠핑이나 차박이나 낚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요. 근데 짐이 많은 만큼 안에서 이제 차박이나 이런 활동이 좀 어렵다 보니 짐들을 이제 위로 올리고 이제 안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활용도 있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순정 일단 기본 렉에다가요 이렇게 브라켓을 겁니다. 브라켓 걸어서 상판 작업을 베이스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루프 박스를 올릴 예정입니다.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트렁크 외에 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위에 루프박스를 설치하는 튜닝이 인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무게. 박스의 무게뿐 아니라 박스 안에 물건을 실으면 차에 무리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박스와 차가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관건으로 지붕 위에 강도 높은 프레임으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로바 설치가 끝나면 드디어 루프박스를 차 지붕 위에 올립니다. 나사를 이용해 차에 단단히 고정시키면 작업 끝!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일단 외관상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이제 실용성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고 쓸 때마다 이제 꺼내서 편하게 쓰려고 하이 리무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차가 더 이뻐 보여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차의 외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가리켜 격식을 갖춰 옷을 입는다는 말에 빗대어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차의 기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주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의 튜닝인데요. 간단하게 전조등의 색깔이나 밝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차의 모델명이나 엠블럼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의 디자인을 바꾸는 튜닝 방식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운전자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손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튜닝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최근엔 색다른 튜닝 서비스가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등으로 실내에 변화를 줘 분위기를 바꾸는 앰비언트 튜닝인데요. 실내 무드 등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LED라는 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고요. 차를 실내 구조가 말씀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 판단을 해서 최고에 적화되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작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의 내장재를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차문에는 전기 배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하죠. 내장재를 제거하면 바로 가공 작업이 이어집니다. 차문에는 조명을 부착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장재를 일일이 절삭해야 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세심한 작업. 내부 조명은 모두 LED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LED 조명은 색색의 다양한 빛깔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소비 전력도 낮아 차의 부담도 적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조명을 가공이 끝난 내장재에 부착하면 어려운 작업은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재를 다시 차 내부에 고정시키면 모든 작업 완료! 앰비언트 튜닝의 매력은 주행 중 계속해서 달라지는 조명색과 색에 따라 차 내부 분위기가 바뀐다는 점인데요. 고급 외제차에 처음 도입된 이 조명 디자인은 튜닝 기술의 도움으로 이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서도 연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그 불빛, 색상, 그 기분에 따르게끔 색상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내부를 꾸미는 거는 정말 자기의 개성,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이쁘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실내만 보는 위주이기 때문에 실내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 저희를 좀 많이 찾아오시죠. 자동차 내부 튜닝은 나만을 위한 업그레이드라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처럼 차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까지 바꾸는 게 최근 드레스업 튜닝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튜닝 시장. 아쉽게도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정착한 건 아닌데요. 튜닝에 관심이 많은 소수가 모여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전형적인 마니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죠. 차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튜닝카 모임 회원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많이 없으셔가지고. 아카디아였을 거야. 아카디아인데 거기에 그 RB 3위 엔진, 그 스카이라인에 들어가는 트윈 터보 엔진에 들어가가지고 와, 그게 미쳤네. 550마리인가가 나와. 그래. 그냥 외관만 보면 아카디아야. 정말 오래된 대우 그 세단인데 달리는 거 보면 아무도 못 가. 콜벳 네. C8이잖아요. 네. C2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열면 밥솥. 밥솥 있어 진짜. 카브레타? 카브레타야 카브레타. 낯선 자동차 용어를 일상 언어처럼 술술 내뱉는 이분들 모두 만나면 튜닝 얘기만 하는 전문가 수준의 해박한 지식을 지닌 튜닝 마니아들입니다.
저희는 튜닝카 타는 차주들의 모임이고요. 저희의 공동 관심사는 튜닝이라서 튜닝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 얘기를 하다가도 튜닝, 가족 얘기를 하다가도 튜닝. 그래서 튜닝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생기면 따라서 나도 따라서 식빵등을 달고 나도 따라서 인치업을 하고 나도 따라서 에어서스를 달고 막 이러면서 점점 차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튜닝 끝판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튜닝카 회원들의 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애지중지하는 보물 같은 차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세련미 넘치는 스포츠카. 차의 외관과 성능은 무관해 보여도 디자인에 걸맞는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로 자신만의 취향 저격 자동차로 꾸미기도 하고요. 가볍고 튼튼한 카본 소재를 사용해 멋과 성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만 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튜닝은 자신이 원하는 차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순정에다가 그냥 이제 좀 화려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데칼이나 좀 더 이제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색깔을 많이 돋보이게 했고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얼굴이 좀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튜닝을 뭐 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뭐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내 차가 점점 예뻐진다. 그런 거에 그냥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냥 행복함이. 처음 차를 튜닝하고 나서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튜닝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진 회원들. 다행인 건 요즘 들어 튜닝된 차를 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만의 차를 만들어가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튜닝의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잖아요. 내 미용실은 10,000원짜리 가도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미용실은 90,000원짜리 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는 이유가 사랑해서거든요. 저는 얘를 너무 사랑해서 저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얘를 꾸며주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차의 본질적인 기능은 분명 이동수단. 따라서 안전이 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차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인 튜닝카도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되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닝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차, 개성이 강한 차, 집도 똑같은 집 만들어 놓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실내 다시 꾸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차에도 이 움직이는 이동수단, 차 안의 실내부터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거든요. 나만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색깔을 바꿔도 되고 재질을 바꿔도 되고 또 대시보드 자체를 이쁘게 꾸민다든지 안전장치를 장착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괜찮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튜닝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의 경우 외장을 보호하는 케이스부터 각종 액세서리까지 이미 나만의 휴대전화로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본체와 키보드, 부품들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본인이 직접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다양한 DIY 시장도 이미 조성돼 있는데요. 가구를 비롯해 장식품, 생필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출시되고 있는 DIY 상품들. 특히 이런 문화가 보편화된 국가들에서는
자동차를 직접 정비하고 고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차고지 문화는 튜닝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튜닝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차를 정비하는 건 생경한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차고지 문화는 자동차 튜닝의 범위를 차의 미적 부분뿐만 아니라 차의 엔진이나 제동장치 같은 성능과 관련된 부분까지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전에 자동차 역사를 보더 다른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메이크에서 만들어낼 거는 이윤을 창출하는 걸로만 쭉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튜닝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설계하고 개조하고 만들다 보니까 DOC도 나오고 터보 엔진도 나온 거예요. 모든 자동차 기술을 메이커가 주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튜닝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역량, 자기의 생각들을 자동차에 접목시키면 아마 디자인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성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더 진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튜닝 문화 또한 광범위하게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튜닝샵. 이전까지 봤던 샵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자동차의 외관이 아닌 내부를 차주의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하는 중입니다. 작업하는 모습만 본다면 마치 차를 수리하는 것 같은 광경.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튜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벨로스터 N에다가 이제 아반떼 순정 터보를 이식을 해가지고 순정 대비 한 15에서 20마력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흡기 인테이크 튜닝을 더 해가지고 순정 대비 더 이제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도 출력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같이 해줄 겁니다. 드레스업 튜닝이 차주의 개성과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였다면 이곳에서는 출력, 제동, 조향 등 차의 본질적인 성능을 상승시키기 위해 보다 까다롭고 기술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의 튜닝을 가리켜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합니다. 일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흡기 튜닝을 한다든가 일부 먼저 와류를 시킨다든가 뭐 인젝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캠축을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성능을 높이는 그러니까 출력을 높이는 쪽 원래는 튜닝이라는 게 엔진이 출력이 높여지면 제동력이 좋아야 되고 제동력이 좋으려면 또 현관력이 또 바꿔져서 원래 3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 박자를 못 맞췄던 게 옛날에 우리나라 튜닝이었다 이렇게 보지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지식도 많이 있고 또 시스템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교체할 부품은 터보 차저. 먼저 차를 들어 올린 후 엔진 옆에 부착된 터보 차저를 떼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입니다. 일단 손쉽게 떼어내는데 성공! 새로 부착하게 될 터보 차저는 한눈에 보기에도 큰데요. 그만큼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의 폭발력을 극대화하고 차의 출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 터보 차저를 엔진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이 보다 더 향상되는 만큼 고성능의 자동차를 원하는 많은 차주들이 이와 같은 튜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자리로 맞게 위치를 찾아간 새 터보 차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보 차저와 함께 흡기 인테이크도 교체에 들어갈 준비 중입니다. 터보 차저가 공기를 밀어넣는 기능을 한다면 더 많은 공기가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공기의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 흡기 인테이크의 역할입니다. 먼저 흡기 인테이크 옆에 격벽을 세워서
엔진룸 안에 뜨거운 공기가 차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터보 차저와 흡기 인테이크는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차의 배기 시스템을 교체하는 수순이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공기를 흡입해 연료와 함께 폭발시켜 배기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출력이 높아진 만큼 연소가스를 내뿜는 배기관도 알맞게 교체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더 견고하고 가벼운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차마다 각각의 구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선 직접 배기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어붙여 작업할 차에 맞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배기 시스템까지 모두 교체하면 튜닝 작업 끝! 그런데 차의 성능을 높인 만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구성이 안 나오니까 수입차보다 출력을 못 만든다, 되게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서킷을 다니는 차량들 중에 제일 높게 뽑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2.0 순정을 가지고 이제 강화 작업을 해서 개조한 게 맥시멈 450마력대. 그러니까 휠 마력으로 450마력이니까 실제 알고 계시는 엔진 제원으로 하면 500마력이 넘는 마력대입니다. 그렇게 셋업을 해도 현재 엔진이 아무 문제 없고 정상적으로 서킷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차라는 이 프레임에 있어서 뭔가 좀 되게 약하지 않냐, 허접하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만큼 기술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구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튜닝을 통해 성능을 마음껏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품질을 갖추게 된 국산 스포츠카들. 이제 기존의 차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긴 건데요. 단, 사전에 튜닝과 관련한 인증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튜닝 관련해서 구조 변경에 대한 허가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런 거 장착을 할 때는 아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리가 돼 있어요. 될 수 있는 것들, 또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분야, 또는 인증도 받지 않고 임의로 낄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튜닝에 대해 규제 일변도였던 우리나라. 이제는 튜닝을 위한 승인 제도를 마련해 법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튜닝을 원하는 차주는 자동차 검사소에 관련한 신청을 한 후 튜닝 전문가에게 맡기고, 작업이 끝나게 되면 튜닝한 차와 함께 작업 완료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증명서를 자동차 검사소에 차와 함께 가져가면 검사소에서는 규정에 맞는 튜닝 작업일 경우 정상적인 자동차로 승인해줍니다. 이제는 허가된 범위 안에서 행해진 튜닝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통해 튜닝카를 제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불법 튜닝카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개조한 차들은 지나친 배기가스와 소음, 조명까지 부정적인 여론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튜닝 문화도 성숙해지면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규적으로 너무 강한 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스템을 두르고 싶어도 법에 걸리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튜닝이 활성화된다면 자동차 산업은 아마 급격하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튜닝은 자동차 산업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개성이 강한 애프터마켓 산업을 만들면서 중소 중견 기업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좋은 제품들은 수출을 통해서 제2, 제3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선진형 튜닝 산업, 또 모터스포츠 산업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자동차 선진국의 경우 튜닝 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프터마켓의 활성화로 자동차 제조사들 외에 다양한 관련 기업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의 선택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프터마켓은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고 고용 창출 효과 또한 높아 자동차 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시장의 선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튜닝 산업은 경제적으로만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충남 예산에 있는 한 기업. 수많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는 이유는 이곳만의 특별한 튜닝 기술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제조 공장처럼 엄청난 규모의 작업장. 과연 이 공장에서는 자동차들이 어떻게 탈바꿈되는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 튜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종으로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장애우차, 여기 앰뷸런스, 특히 물류차, 아니면 이제 뭐 푸드트럭, 아니면 뭐 일반 검진차, 그리고 군에서 사용하는 앰뷸런스, 특장에 관련된 차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용 차량. 수요는 많지 않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튜닝인데요. 대대적인 개조가 들어가는 만큼 작업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싣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안전을 위한 장치들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차량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 또한 기존의 자동차와 완전히 설계가 다릅니다. 장애우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지금 뒤에서 지금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는 차가 높다 보니까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경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경사를 작업하기 위해서 하부를 다 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던 차량의 튜닝은 탑승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라면 장애인용 차량은 장애인의 이동 권리라는 인권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만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의 안전성, 탑승 공간 확보뿐 아니라 승차와 하차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튜닝카는 차주들의 즐거움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튜닝이란 방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모든 장치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이 끝나면 테스트 과정을 거쳐 출고가 됩니다. 이 기업은 장애인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구급차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특장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연구와 노력을 거듭 중입니다. 드레스업이나 퍼포먼스 튜닝 이외에도 특장차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차 같은 경우에도 이 실내 디자인 자체를 좀 바꾼다든지 또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나하나 얻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튜닝이에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뭐 일반 매니아들만 관심 갖고 있는 게 튜닝이다라는 것은 전 잘못되고요. 그런 부분의 확산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이동 수단이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락 수단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새롭게 변모 중인데요. 튜닝카 역시 긍정적인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는 만큼 좀 더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담긴 자동차는 콘텐츠가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자동차를 보며 영화 속 멋진 장면을 떠올리거나 자동차를 통해 행복했던 한때를 추억하기도 하니까요. 튜닝 동호회 회원들도 보물 같은 차를 볼 때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감탄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20세기의 추억과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올드카가 21세기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함께 영유하는 현재의 자동차 문화가 미래에는 주목받는 콘텐츠가 되는 날이 오겠죠? 지금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아간다면 말이죠. 차에 타려고 차 도어를 딱 열었는데 실내가 예쁘게 내 취향껏 꾸며져 있고, 그걸 내가 타면서 온통 내 개성, 내 취향껏 꾸며져 있는 그걸 볼 때 행복함. 사실 살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제일 비싼 소지품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이 된 자동차. 튜닝을 거듭하면서 자동차가 변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문화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겠죠? 자동차엔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애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튜닝이라는 것이 발전됨으로써 이런 차들이 나오면 자동차가 이제 탈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행복을 주는 친구 같은 것이 자동차다. 그것이 진짜 튜닝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은 그런 걸 느끼게 만들어줘요. 원하는 거의 감성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자동차의 튜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약 380만 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자동차 강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자동차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직은 미흡한 브랜드 인식과 외국 자동차의 높은 성능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자동차를 여전히 교통수단으로만 인식하며 물질적 가치로만 생각을 가둔다면 우리에게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때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튜닝차 시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천편일률적인 자동차들 속에서 나만의 차를 만들어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차에 나의 추억과 이야기가 깃들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일 텐데요. 더불어 자동차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보다 넓어진 자동차 산업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우리는 자동차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새로운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세상. 나아가 문화가 되는 세상.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에서 자동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